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제 새벽 대남 대미 비난 담화 3건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 행위라면서 비난하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어떤 그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딱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이렇게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것, 이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상당히 의도되고 기획된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외무성에서 권정근 미국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동시로 같이 나왔습니다. 총 3개의 담화가 동시에 나온 것이라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매우 이례적인 형식으로 이 담화 3개를 같은 시점에 냈다라는 것은 뭔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기 위해서 의도됐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담화의 3개의 내용을 보면은 네.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대북 전단지 문제고, 그다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그 내용은 인권 문제, 자신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불쾌감. 그다음에 그 권정근 미국 국장의 담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최대한의 억지를 강화하면서 외교를 가겠다라고 한 대통령 발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네. 근데 공히 이 3개 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문제시하는 그 발언들입니다. 저희 담화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초기에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다.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직전에 어떻든 미국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인권이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대북 정책을 펼칠 경우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초기 기선 제압 의미를 상당히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대미 그 어떤 메시지를 낸 거 2개의 담화를 일단 빼놓고요. 일단 먼저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좀 주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던 지난해 6월 상황이 좀 떠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검토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든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바로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3월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서 상당 부분 경고를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네. 한미연합훈련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조평통을 폐지하겠다. 소위 우리 한국의 통일부에 같은 격에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를 폐지해버리겠다. 네. 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경고를 이미 사전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북한이 김여정의 담화는 검토란 말을 쓰긴 했지만 최근에 북한이 보인 행동의 패턴을 보면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례적인 대응을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을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신의 계산표 형식으로 이제 만들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자신이 어떤 응수를 해주는 거죠. 대응을 해주는 방식으로 요즘은 계속 비례적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향해서는 선대성, 강대강 원칙을 네.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대북 전단지가 살포된 행위는 우리 정부가 막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전단지 살포의 행위는 자신과 합의했던, 남북이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을 합의를 위반한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하고, 아마 그 위반에 해당되는 자신의 어떤 대응 어떤 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어떻든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전단지가 지난해도 그랬지만 북한의 최고 존엄이나 체제와 관련된 모독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고,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상의해서
그 예고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실제 실행으로 옮겨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좀 과잉 대응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게요. 이렇게 탈북민 단체가 뭐 대북 전단 살포했다고 했지만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쪽이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지금 제정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네네.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전단지 자체가 우리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북한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상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곧 공개되기 직전입니다. 네. 공개되는 대북 정책이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외연을 갖추도록 하고 또 한편에서는 초기에 미국이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또는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미국을 압박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패턴적으로 미국에게 직접 뭔가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절제를 하는 반면에 네. 그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대신해서 한국을 상당 부분 흔드는 그런 방식을 계속 채택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전단지 문제도 온전하게 남북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단지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계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근에 어떤 미국 행정부의 그 태도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미국 의회라든가 미국 내에서 전단지 문제를 가지고 대북 전단지 금지법을 제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지금 미국 내 기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든 이런 문제는 남쪽에 대한 한국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어떻든 미국에게도 간접적으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차원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좀 안 가죠.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도 성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상당히 했는데 북한의 이런 과잉 반응은 어떻든 이런 타이밍상 미국에게 어떻든 좀 압박을 보내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어찌 보면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합의문에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대북 전단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으로 네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대남 전단 살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군사적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전단지로 대응하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단지 살포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걸 규탄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 군중 집회라든가 시위를 굉장히 격하게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다기보다는 비례적 대응이라는 거는 대북 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에 있는 비방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단지 살포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이제 본다면은 4.27이든 그 이후에 있었던 남북의 합의든 간에 남북 합의를 어떻든 다른 것을 네. 파기하는 어떤 응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군사행동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군사행동으로 바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지난 3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조평통 폐지 문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번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에 있는 특히 이제 한국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지금 북한이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과 상당히 많은 중첩이 되거든요. 거의 50% 이상이 중첩이 되는데 네. 이 금강산에 있는 한국 시설, 소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너저분하다고 쉬워보이라고 했던 한국 시설에 철거나 뭐 폭파 뭐 이런 장면을 노출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9.19 군사합의에서 사실 하지 않기로 돼 있는 뭐 포를 개방하는 행위 또는 그 훈련이 금지되어 있는 서해 일정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로 이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 군사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군사 합의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깨는 행위로 이제 네.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조평통을 폐기하는 문제는 뭐 상징성은 있으나 사실상 그게 파급력이 그닥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평통 자체가 지금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과연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냐조차까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폐기한다고 그냥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크게 뭐 파급력을 안 가질 것 같고 오히려 금강산이라든가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일종의 저강도의 행동 조치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미 비난담화 발표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영국 런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정의용 장관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이다, 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뭐 구체적인 그 미국이 현재까지 대북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정의용 장관에게 설명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듣고서 굉장히 환영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상당히 우려했던 여러 가지 미국의 대북 정책 혹시나 있을 우려스러운 어떤 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정도의 상당히 현실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요 발언 이전에도 제이크 설리번이 언론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히 실용적이고 해결 중심의 그 외교를 통해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또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물론 기자 질문의 대답이었지만 미 국무부의 젠사키 그 대변인이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 속에는 상당히 많은 힌트들이 들어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미국이 했던 어느 정부가 했던 그 접근보다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여기 이제 그 정용 장관과의 그 한미 외교장관의 만남의 구체적인 결과 내용은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젠사키 그 대변인, 미국 국무부 대변인과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의 최근 발언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과거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신속하고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일괄파결 중심으로 접근하던 방식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접근이냐. 굉장히 단계적인 것이고 실용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말은 이게 최근에 뭐 두세 달 사이에 미국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 돌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들의 대부분은 기존 정책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뭔가를 압박해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성을 띠는 과정으로 보고 1차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일단 위협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둬라. 특히 핵무기의 고도화 수준을 일종의 멈추는 데 일단 목표를 둬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쪽에 가까운 접근 그리고 외교적 접근 중심으로 아마 그 대북 정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예, 북한에게는 상당히 그 반겨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북한이 늘 동시적 단계적인 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신뢰 구축 속에서 상호주의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의 그 바이든 정부가 내놓을 대북 정책의 윤곽은 대략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호적으로 좀 교환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쪽에 가깝게 지금 아마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다만 그 단계마다 어떤 방식으로 엄격하게 뭔가 잣대를 들이면서 갈 것이냐 조금은 느슨하게 갈 것이냐 이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초기에 상당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한 아마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서해 5도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고 오전에는 영서 북부, 오후에는 전